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의 양예진입니다. 네, 여러분 3단원 우주 첫 시간입니다. 별의 물리량인데요. 우리 성치 기준 먼저 확인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별의 스펙트럼과 광도로부터 별의 온도와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배울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광도, 온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별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일단 선생님 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에 별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 밤하늘뿐만 아니라 우리 낮에도 별이 떠 있는데요. 바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다른 말로 항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기가 크고요. 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고 구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별의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별들의 광도, 크기, 온도 이런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친구들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물어보면 되거나 아니면 직접 몸무게를 안다고 하면 측정해 보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별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별에서 오는 정보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우리 별에서 오는 정보는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빛은 물리학에서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자기파는 파라는 말로 끝나는 것처럼 파동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파동의 그림을 밑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 파동은 구성이 가장 높은 부분을 우린 마루, 안으로 꺼져 있는 부분을 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기호로 람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파장이 지금 왼쪽으로 갈수록 짧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자기파, 빛이라고 하는 애는요. 파장대별로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짧은 것부터 보면은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한 영역,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눈으로 보이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 중에서 우리 짧은 쪽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색깔을 띠냐면 푸른색, 보라색 계열의 빛을 떠요. 그래서 보라색 자자를 써서 보라색 바깥쪽의 영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외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긴 파장 쪽에는 붉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바깥쪽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린 적외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데요. 이 빛은 에너지로 우리가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우리 정자기파라고 하는 우리 빛은요. 단순히 파장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온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짧은 파장의 영역의 빛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들여서 따다다다다 열심히 와야 돼요. 근데 반면에 우리 긴 파장 영역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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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렇게 힘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에너지도 파장이 짧은 영역일수록 에너지가 세고요. 에너지가 센 만큼 온도도 높습니다. 반면에 긴 파장의 영역의 빛은 에너지가 약하고요. 에너지가 약한 만큼 온도도 낮게 나타납니다.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별자리를 하나 볼게요. 보면 이 별자리는 우리 밤하늘에 볼 수 있는 오리온 자리예요. 그래서 오리온 사냥꾼인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어깨가 떡 벌어지고요. 허리가 잘록하고 이렇게 멋진 스커트를 입은 로마 시대의 장군의 모습입니다. 허리띠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칼도 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어깨 쪽에 있는 이 붉은색 별, 우리 노란색처럼 보이기도 한데 이거 붉은색 별이거든요. 이 별은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무릎 쪽에는 리겔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베텔게우스는 붉은색, 우리 리겔은 푸른색입니다. 이 두 별 중에서 과연 누가 온도가 높을까요? 우리 앞에를 다시 볼까요? 우리 온도가 높은 거는 어느 쪽? 그쵸, 푸른색, 보라색 쪽이 온도가 높습니다. 우리 붉은색 쪽은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베텔게우스와 리겔 중에서 누가 온도가 높을까요? 그쵸, 우리 리겔 푸른색 별이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은 만큼 보내는 우리에게 에너지도 세겠죠. 반면에 우리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에너지도 약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는 빛의 파장대는 어떨까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애일수록 파장이 짧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긴 파장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별자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이 빛을 나눠서 자세히 보는 방법을 우리는 분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을 나눠주는 장치를 분광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런 분광기예요. 우리 얘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 과거 뉴턴 시대에는요, 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무지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리즘이 무지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5번 반복해 볼게요. 뭘 반복하냐면 무지개를 만드는 건 프리즘이다. 무지개를 만드는 건 프리즘이다. 이걸 5번 반복해 봅시다. 무지개를 만드는 건 프리즘, 무지개를 만드는 건 프리즘, 무지개를 만드는 건 프리즘, 무지개를 만드는 건 프리즘, 무지개를 만드는 건 프리즘. 우리 무지개를 만드는 건 그쵸, 프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무지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지개 중에서 우리 한 가지 빛, 우리 주황색, 노란색 빛을 또 다른 프리즘에다가 이 한 가지 빛만 한번 통과를 시켜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쵸, 프리즘은 무지개를 만드니까 무지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과시킨 한 가지 빛만 통과하더라,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뭘 알게 되냐면, 무지개를 만드는 건 프리즘이 아니라 이 무지개가 곧 빛이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빛을 자세히 본 게 결국엔 이 무지개였구나. 그래서 이 무지개를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분광을 우리 영어로 하면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펙트럼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우리 두 번째로 방출, 세 번째로 흡수 스펙트럼을 볼 텐데요. 우리 연속 스펙트럼은 일단 우리 빛을 내는 광원이 있어야겠죠.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 빛을 나눠주는 장치에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란 예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때 스펙트럼을 우리 연속적이다, 우리 연속적으로 쫙 펼쳐져 있다라고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간에 있는 이 네모는 뭐냐면요, 슬릿이에요. 우리 한 방향의 빛만 뽑아내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슬릿이라는 장치를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방출 스펙트럼 볼까요? 우리 방출 스펙트럼은 기체긴 기체인데 굉장히 온도가 높은 기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온의 기체. 그래서 우리 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어떤 특정 원소 A라고 얘기해 볼게요. 근데 우리 원소들마다 빛을 낼 수 있는 파장 영역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는 나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빛만 내는 원소다 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선생님은 오이를 싫어하고 피자하고 오레오를 좋아하는 거다,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건 선생님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원소별로 빛을 내는 파장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체는 고온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빛을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특정 파장 영역의 빛만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흡수 스펙트럼인데요.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연소 스펙트럼이겠지만 그 앞에 저온의 기체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고온이 아니라 저온이에요. 근데 이 기체도 특정 기체 A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빛, 우리 광원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자기가 이제 들뜨고 가라앉는데 빛을 내는데 사용하는 빛을 사용하고서 남은 빛들만 우리에게 통과시켜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저온의 기체 A가 사용한 부분은 까맣게 지워져 보이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각종 짐승 공원에 모여 무도회가 열렸네. 그래서 우리 뷔페를 차렸습니다. 우리 호랑님이 생일이 돼서 뷔페를 차렸는데요. 이 뷔페에 초대할 손님이 3종류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토끼 손님,
그 다음에 우리 사자손님, 그 다음에 고래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우리 이 호랑님의 생일날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뷔페가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낮에 모이기로 했는데 아침에 도난당한 거예요. 일부 음식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과연 도난한 범인이 과연 누굴까?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범인을 알려면은 그 현장을 잘 봐야겠죠. 이 도난당한 뷔페에서 어떤 음식들이 없어졌는지를 알면은 범인이 토끼인지 사자인지 고래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도난당한 뷔페는 우리가 관측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범인은요. 어떤 특정 원소 A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호랑이는요. 빛을 내는 광원, 우리 연속 스펙트럼으로 관측될 수 있었던 광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별빛이 오면요. 우리 지구에서는 이 별빛을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겠죠. 근데 이 망원경 안에 분광기와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 눈을 대는 곳 끝에다가 사진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별빛이 들어와서 분광기 안에서 나눠져서 이렇게 예쁜 스펙트럼을 내면은 그 스펙트럼을 사진기로 찰칵해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별을 보면은 이 결과인 스펙트럼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별빛을 봤더니 그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근데 이 흡수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어떤 부분들이 비어져 있네? 이 비어져 있는 부분들은 어떤 원소에 의한 것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원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특정 원소 A는 지구에도 있는 원소 A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A를 굉장히 고온의 실험 환경에다가 두면은 그 A의 방출 스펙트럼을 우린 지구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소 A, 원소 B, 원소 C, 원소 D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마다 어떤 파장대에서 빛을 내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출 스펙트럼 형태로요. 그런데 우리가 별을 관측하면은 흡수 스펙트럼의 형태로 별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흡수 스펙트럼을 보고서 방출 스펙트럼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 방출 스펙트럼에서 나와 있는 부분과 흡수 스펙트럼의 비어있는 부분을 비교해서 우리 이 별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거꾸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린 도난당한 뷔페의 현장만 봤어요. 어떤 부분들이 비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어있는 부분 과연 누가 이걸 다 먹어치웠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토끼 뭐 먹는 줄 알고 사자 뭐 좋아하는 줄 알고 고래가 뭐 먹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비어있는지를 보면은 누가 범인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의 상태를 보면은 어떤 원소들로 별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중에서도 우리 별은 흡수 스펙트럼을 내는데요. 왜 흡수 스펙트럼을 내느냐? 우리 별의 구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심에는 별의 핵이 있고요. 그러면은 별을 구성하는 주변에 가스들이 있어요.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별은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고체나 액체 형태로는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스, 기체나 플라즈마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중심핵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즉 빛이 만들어져서 우리 바깥으로 나갈 텐데 우리 중심핵을 광원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심은 굉장히 온도가 높지만 주변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저온의 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별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가스의 원소들이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겠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이 별을 구성하는 이 가스에 해당되는 원소는 무엇이 있을까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별은 무수 스펙트럼이다.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의 총 3종류를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흑체 복사에 대해서 볼 텐데요.
흑체 복사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별의 온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흑체가 뭐냐면 흑체는 영어로 black body라고 불러요. 검정색 몸이다 라는 뜻인데 얘는 가상의 물질입니다. 우리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모든 파장 영역대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가상의 물질이에요. 근데 이 가상 물질이 별하고 비슷한 특성을 지닙니다. 별이 이런 특성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은 어떤 파장대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낼까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플랑크라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플랑크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 확인해야겠죠? 보면은 X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Y축은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우리 온도들이 서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얘네들은 서로 온도가 다른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3000켈빈인 별은 각 파장대별로 얼마만큼 에너지의 양을 내는지, 4000켈빈 별은 어떤지, 5000켈빈인 별은 어떤지, 6000켈빈인 별은 어떤지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우리 각 온도별로 이 아래에 있는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3000켈빈인 별은 다양한 파장 영역대에서 에너지를 내는데 총 다 합치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내고요. 4000켈빈인 별은 이만큼, 5000켈빈인 별은 이만큼, 우리 6000켈빈인 별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어떻다?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복사 에너지를 내는 양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 높은 봉우리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우리 3000켈빈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부분, 우리 4000켈빈에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부분, 5000켈빈에서 6000켈빈에서 각 봉우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선생님이 그 해당 파장 영역대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보면은 이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대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람다 맥스, 최대 파장이라고 얘기해요. 최대 파장. 우리 별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대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파장이 짧아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 우린 그걸 최대 파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호로는 람다 맥스 이렇게 씁니다. 최대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쵸, 짧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기호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에너지의 양은 온도가 높으면 높은 별일수록 많아져. 우리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온도의 4제곱에 비례를 하는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 있는 시그마는 상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우리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대는 짧아져. 우리 A는 상수인데요. 온도하고 최대 파장이 반비례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호로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누가 얘기했다고 하냐면 슈테판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두 번째는 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빈 법칙이라고 불리는 예입니다. 네, 우리 첫 번째에서는 또 기억해 줄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냥 단순히 에너지의 양이라고 했지만 앞에다가 요걸 꼭 붙여주셔야 돼요. 이 에너지는요. 별의 단위 면적가 1제곱미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 시간 1초가 되겠습니다. 1초 동안 나오는 에너지 양을 정리한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우리가 어디서 본 거냐면요. 사실 앞에서 봤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보면은 온도가 높은 별은요. 에너지 양이 많아요. 온도가 높은 별은요. 파장은 짧아요.
이걸 여기다 선생님이 식을 다시 써볼게요.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고요. 우리 최대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빈 법칙입니다. 다시 보면은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최대 파장은 짧아지고요.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에너지 양은 많아져요. 다시 볼까요?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에너지 양은 많고요.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최대 파장은 짧아져요. 우리가 아까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테판 법칙, 볼츠만 법칙, 그리고 비네 법칙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오리온 별자리를 통해서 별의 색깔에 따라서 온도, 에너지, 그리고 파장대가 어떤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종류 3가지, 연소, 방출, 흡수 스펙트럼. 그 중에서도 우리 별은 흡수 스펙트럼을 낸다. 그래서 우리 스펙트럼을 통해서 천체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라는 점 선생님 호랑이 얘기해주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흑체 복사라는 얘기 통해서 우리 플랑크 곡선 보면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과 비네 법칙에 대해서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백지에다가 빛, 스펙트럼의 종류, 흑체 복사 이렇게 한번 단어를 적어보고서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